자, 이쯤에서 한번 시장에 대해서 제가 뭐 주말에도 제가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미국 시장이 이제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요 2, 3일 좀 반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쭉 빠졌다가 요렇게 지금 거래소 시장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거래소 시장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주식을 할 때 이 먹을 자리가 있고 좀 아닌 자리가 있어요. 먹을 자리가 있고 아닌 자리가 있다고. 내가 잘 모르겠으면 우리가 겨울에 눈이 와가지고 눈이 이렇게 왔어요. 눈이 왔는데 눈이 이렇게 쭉 와 있는데 이쪽에는 해가 드는 곳이고 여기는 음지야. 그러면은 해가 드는 쪽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 투자들은 해가 드는 쪽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고. 해가 드는 쪽에서 해가 들어오는 쪽에서 매매를 하라고. 해가 들어오는 쪽에서. 해가 안 들어온 쪽에서는 매매 자체를 뭐 해도 되는데 좀 비중을 줄여서 하든지 자제를 해야 된다고. 양지의 구간에서 주로 매매를 하는 습관 하시라고. 왜냐하면 음지의 구간에서는 눈이 잘 안 녹아요. 음지의 구간에서는 날이 기온이 올라갔다 해가지고 음지의 구간에서는 날이 이제 기온이 올라갔어요. 그래도 기온이 올라간 것 같아도 눈이 잘 안 녹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지의 구간에서 매매하는 습관 알아 이거지. 이런 자리에서 왜 이래 이거? 이런 자리에서 음지의 구간에서 매매를 할 때는 이 기법이 좀 상당히 내공이 있어야 돼요. 일단 저점이 높아지는 것을 추세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추세가 상승을 하는 자리에서 분명히 지지세를 2개 이상 확보가 될 때 매매하는 거예요. 3개 이상이면 더 좋아. 그러면 그 지지세를 어떻게 확보하냐? 첫째는 추세요. 첫째는 이런 추세. 두 번째는 바닥 자리에서 양의 기운이 많이 돌아야 한다. 아까 에코프로 보면 아직도 음의 기운이 좀 있다 그랬잖아요. 양의 기운이 많이 돈다. 양의 기운은 양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가 매수세가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빠지면 저가 매수 또 들어온다. 양의 기운이 많이 달까. 세 번째, 이동평균선의 주 지지가 확보될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요건 이제 기법적인 건데 제가 이제 그 천재투자 기법 교육 영상에도 남겨놨습니다만은 피보나치 되돌림 수치를 또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해서 피보나치 되돌림 수치. 얘가 조정을 받았는데 얘가 조정폭을 보는 거지. 조정폭을. 즉 이 상승에 대해서 좀 잘못됐는데 이 조정폭을 말하고 여기서 지금 선을 그어보면 왜 이렇게 되나 오늘 다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기가 지금 3분의 1선 조정이고 여기가 절반 조정이라고. 절반을 이탈하면 안 돼. 기본적으로
절반 안에서 이탈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게 3분의 1선 조정인데 피보나치로는 요 자리가 38.2%, 약 38% 정도 되돌림. 그 이상 조정을 안 받고 가면 이건 그냥 가는 파동입니다. 근데 아무리 조정을 받아도 2분의 1선 조정 위에서 움직일 때 주가는 저점을 찍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런 이제 그 지표들을 분석하는 능력들이 좀 있어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38.2% 우리 피보나치 되돌림 파동 정도에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우는 그냥 뭐 정고점 자리로 또 가고 여차하면 그걸 뚫고 이제 그대로 추세로 가고 뭐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 이제 시장이 가려면 거래소만 가서 되겠습니까? 코스닥이랑 같이 가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코스닥이 힘이 없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주가 비중이 반도체주가 많이 빠져 내려가 버렸거든. 코스닥은. 두 번째, 나스닥 중심으로 하락하다 보니까 기술주가 많이 있는 코스닥 시장이 더 조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죠? 코스닥 시장이랑 같이 우상향해야 되는데 코스닥 시장 우상향이 아니고 이제 쌍바닥을 다져보려고 하는 그런 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조금 더 며칠 더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거래소 시장이 가더라도 혼자만 한없이 가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코스닥을 같이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이 자리에서 뭐 조금 옆으로 좀 기는 자리가 좀 나와야 된다고. 이 정고점을 뚫어가는 과정에서 에너지 보강이 좀 필요하다고. 그런 다음에 가는 것.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 이런 자리로 나는 올라간다고 봐요. 저거 뚫으러 올라간다고 봐요. 그럼 이제 지금은 시장을 보면 이게 이제 거래소 코스피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코스닥이야. 코스닥은 어때요? 아직 음의 기운이 좀 강하죠. 양의 기운이 좀 들어와야 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이 추세 자리를 안 깨고 움직이는 게 가장 좋은데, 아까 거래소 마냥. 근데 얘는 깨고 내려갔어요. 깨고 내려갔다 하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지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런 쌍바닥 비스듬하게, 그러려면 상승을 하려면 대반전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나와줘. 장대 양봉을 팍 치고 올라가든지, 이런 식으로 양봉이 탁 치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았을 때는 여기서 양의 기운이 모아졌다가 음의 기운을 서서히 잡아먹고, 음의 기운을 서서히 잡아먹고 올라가든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21선 꼭으로 자빠진 거 보니까 바로 급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조금 옆으로도 기었다가 갈 것 같아요. 그런 자리를 보고 이제 매매하면 되는 거라고. 시장이 저렇게 이제 빌빌대면서 움직일 때는 종목은 조금 더 당연히 방망이를 원래보다는 조금 작게 잡고 움직이는 게 신상에 유리하죠. 왜냐하면 욕심 부리다가 윗골을 쪽 달아버린 경우들을 방지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시장을 전혀 무관하게 내가 종목만 매매해야 되겠다, 바텀업 방식으로 매매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시장이 하락기지 전약 후광인 장에서는 내 종목이 가더라도 내 종목도 상황에 따라서는 후반에 가서 윗골에 달 수도 있겠더라라는 그 계산을 한켠에는 딱 갖고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수익률을 방어할 때는 내가 소수점 두 자리까지 내가 관리를 해버려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갖고 딱 매매하란 말이에요. 그럴 때 쓰는 방법이 분할 매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상승장이에요. 근데 이런 이제 상승장이 아니고 꼬꾸라 자빠져갖고 음의 기운이 가득한 장, 음의 기운이 가득한 장에서는 그렇게 놔둬버리면 얘는 이렇게 해도 나중에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겠지만, 이런 장에서는 음의 기운이 가득해가지고 눈이 너굴 생각을 하는 엄동설안에 그렇게 있다가 딱 얼어 죽기 좋아요. 그냥 놔둬갖고. 그러니까 매매를 하더라도 이제 그런 마인드로 이제 매매하면 좋다 이거죠.
항상 이제 챙기지 않은 것은 내 거 아니다. 요런 생각을 갖고 좀 매매를 하면 여러분들도 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뭐 천재투자TV 그 구독해가지고 또 보는 습관을 하시고, 그래 이제 제가 보통 보면은 이제 종목을 주로 쭉 이렇게 영상 제작해가지고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중간중간에 시황에 대해서, 물론 시황이라는 것이, 아니 시황을 백발백중으로 다 맞춰버리면 이건 뭐 주식이 뭔 필요가 있어요. 옵션이나 이런 거 하면 되지. 선물 옵션 해야지. 근데 그게 정확하지 않더라도 큰 틀을 딱 잡아주고 가야 여러분들이 그것에 맞춰서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개인 투자들은 대개 그런 거 잘 모르거든. 알 것 같아도 또 잘 몰라, 희한하게. 그것이 10년, 20년, 30년인데도 마찬가지. 그래서 수익이 나면은 희덕되다가 손실이 나면은 모든 핑계는 전문가한테 돌아온다든지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남을 원망해봐야 아무 필요가 없는 거거든. 벌어도 내가 벌고 깨져도 내가 깨지는 거거든. 스트레스만 받아. 그래서 요 시장 판때기를 딱 보고 나서 먹을 것이 있는 시장인가, 적극적으로 풀배팅 해버려야 되는가, 한 주도 남김없이 전부 다 주식을 사버려야 되는가, 아니면 현금을 좀 들고 있으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을 딱딱 잡아서 매매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어느 순간에 주식은 그래도 어느 순간에 이제 주식 투자는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팔자를 고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주식 투자거든. 주식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7%씩 손절을 3번 연속해서 해서 기분이 더럽게 안 좋아. 그래도 주식 한 방에 한 큐에 더블 200%씩 납버리는 게 또 주식이거든요. 우리 이제 연초에 뭐 봤겠지만 로봇주 뭐 피로옵틱스나 또 이런 것들 뭐 보면은 막 클로버, 하이젠, RLM 여러분들도 다 보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하신 분들은 뭐 대박이 그냥 뭐 더블 이상 난 종목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그 잠깐 사이에 그렇게 확 나는 거거든. 지수도 은근슬쩍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들. 아니 지수가 또 많이 올랐다니까. 627에서 저 770, 780까지 갔잖아. 그러면 뭐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6이 12, 한 20% 남짓 올랐네. 얼추 보니까 코스닥이. 그러면 20% 올랐으면 그 자리에서 한 40% 정도는 수익이 나되는 거야. 그 딱 되는 자리에서 착 쳐야 되는 거야, 최소한. 그리고 저런 자리에서는 사실 한 더블씩은 기본으로 내줘야 돼. 여러분들이 한 3천만원 투자했으면 한 3천만원 정도 딱 벌어놓고 요런 자리에서 재수없이 좀 깨지더라도 그렇게 딱 가고 있다가 후위를 도모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이렇게 1,000만원 2천만원 벌어서 또 한 5천 되고, 이게 이렇게 가야지 맨날 좁쌀튀기기만 해가지고 뭔 팔자가 고쳐지겠어요. 주식 투자는 그러니까 되는 자리에서 정확하게 벌어놓고 안 되는 장에서는 살살 하고 애기 다루듯이. 그렇게 매매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 장은 봐봐라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요거 봐봐. 요거 21센이라고, 요거 여기 21센이라고. 항상 주식이 움직일 때 그 개별 급등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축은 21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라고. 21선이 좀 거꾸로 자빠져 있죠. 딱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제 좀 이렇게 내려오도록 이렇게 기다렸다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꼭으로 자빠져 갖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뭐 올라가려면 뭐 모멘텀이 나오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뭐 금리 한번 인하한다고 갑자기 뭐 미국에서 금리 인하하면 가능성이 있지만은 지금 미국이 이제 얼마 전에 해가지고 동결을 아닙니까? 당분간은 좀 동결일 거거든. 그러니까 뭐가 뭐 종전한다고 해서 이게 막 이제 다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뭔 아주 대단한 뭐 이슈가 나올 것은 없어요. 저것을 뚫고 올라가는 건 내가 볼 때는 오히려 하나가 딱 보이는 게 하나 있는데 이 관세 있지 않습니까? 관세를 좀 전기차 같은 거 보조금을 주고 뭐 관세는 우리나라 쿼터제로 한다든지 얼마까지는 관세 안 매길게 이상은 관세 조금 슬라이딩 방식으로 관세 매길 수 있어요.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은 판이 바뀌어. 지금 관세 때문에 좀 빌빌대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관세가 해결이 돼야 돼. 우호적으로. 그러면 순간적으로 장대 양봉으로 딱 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잘 알아야 돼. 시장이 왜 짓눌리는가? 짓눌리고 있고 왜 조정을 받는가? 많이 올라서 조정받는 건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뒤바꿀 수 있는 요소가 뭐냐? 그 악재 해소만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뭐냐? 그게 이제 관세잖아요. 그런 포인트를 잘 찍어내면 되는 겁니다. 요 시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